안녕하십니까. 멱살내과 한의원 원장 김홍승입니다. 오늘은 말기암과 전이암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거기에 수반되는 항암 반응과 거기에 전략에 맞춘 맞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이암, 사기암에 대해서는 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암의 진행 상태를 우리는 이게 병기로서 나누게 됩니다.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단계로 보통 암을 분류하게 되는데, 여기서 4기라 함은 암이 최초에 발생된 부위를 벗어나서 다른 장소나 조직, 장기로 이게 전이된 것을 우리가 흔히 4기암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통칭적으로 전이암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전이암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 전에 암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이 원발 부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원발 부위라 함은 최초에 발생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 원발 부위에 국한되어 있을 때 관찰되는 범위 혹은 예상되는 범위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절제하는 것, 이것도 흔히 레디칼 리섹션이라는데, 이렇게 완전 절제를 통한 수술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암을 갖다가 완전하게 절제할 수 없는, 병기로 따지면 3기 후반기나 4기암이 되면 우리는 이제 수술하지 못하고 암이 전신적인 질환이 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신적인 치료를 하면 항암요법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이암, 4기암에서 국소적인 치료, 여기서 국소적인 치료를 하면 수술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택전술, 그다음에 소작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국소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4기암에서 국소적인 치료를 한 다음은 생존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장기 생존을 노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 의한 급성적인 부작용, 예를 들어 척추나 뇌로 전이해서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낸다던가, 혹은 기관지나 소화관을 압박하여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이러한 급성적인 부작용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국소적인 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이 암으로 인한 생존기간을 늘려주거나 혹은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4기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전신적인 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학요법이란 항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4기암, 즉 전이암에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할 때 보통은 우리가 2주나 3주 간격으로 전신적인 주사요법을 한다든가, 혹은 경구용 항암제를 매일 먹는다든가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혹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2주 간격으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죠. 보통은 전신 독성 항암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2주나 3주 간격으로 6번 정도를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항암 치료를 3번 정도 한 다음에 항암의 치료 반응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항암 치료 반응이라 하면 이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관해, 즉 암세포로 인한 종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부분 관해, 암 종괴의 부피가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말씀드리고, 안정병변, 안정병변이라면 종괴의 사이즈가 50%보다 적게 감소했거나 혹은 증가하더라도 120% 이내로 증가했을 경우는 우리가 안정병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암 종괴의 사이즈, 즉 부피가 120% 이상 증가했을 경우는 진행성 병변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통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은 암은 계속 자라나는 병변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완전 관해, 부분 관해 혹은 안정 병변으로 암의 진행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신적인 화학요법을 통해서 4기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항암 치료의 목표는 이러한 항암 반응을 통해서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장기 생존을 갖다 노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항암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항암제의 종류나 다른 분류에 속한 항암제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독성 항암제 A, B, C를 섞어서 복합요법으로 사용했는데 암이 진행성 병변으로 판정이 되었다. 그걸 D, E, F의 조합으로 바꾸거나, 혹은 독성 항암제가 아닌 표적 항암제로 바꿔서 쓰거나, 혹은 최초의 표적 항암제를 썼다가 그것이 잘 반응을 하지 않은 경우, 즉 진행성 병변일 경우는 다시 면역 항암제나 독성 항암제를 쓴 이런 식으로 계속 항암제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통 암 치료를 해가지고 암이 완전 관해나 부분 관해 혹은 안정병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항암 치료를 중단하건 혹은 계속하건 암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기간을 걸쳐서 다시 암이 자라나는 시간이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암이 항암 치료 후에 더 이상 자라나지 않거나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4기 고용암에서 이런 경우 매우 드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즉 그걸 반응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암이 자라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항암제를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에서는 암 치료의 종류나 이런 분류에 따른 항암제를 3번 이상 바꿔서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암이 계속 자라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말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암제를 갖다가 여러 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간해나 부분 간해 혹은 안정 병변에 도달하지 못하고 암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진행 병변이라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흔히 관용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말기암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4기암에 있어서 어떠한 항암제를 사용하더라도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암이 자라나는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말기암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 즉 말기암이라는 건 뭐 4기암 중에도 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말기암이라는 표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러할 경우에는 보통 기대 수명이 한 6개월 이내가 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더 이상의 치료를 이제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혹은 뭐 새로운 신약에 의한 임상 시험을 권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문제도 체력이라든지 정신 상태가 불량하면 호스피스 케어를 갖다가 권유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기암이라고 말기암은 아닙니다. 4기암도 치료 반응에 따라서 완전 간해, 부분 간해 혹은 안정병변 도달한 이후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생존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인 생존도 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쉽게 치료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말기암 환자분들이 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이 자라날 때 새로운 약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는 상황이 다른 항암제를 썼다고 해도 이것이 항암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공격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삶의 질을 올리고 통증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어쩌면 환자분들한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럭셀레카 한의원에서 말기암과 4기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4기 전이암인 환자가 대다수 환자가 되겠고요. 이런 환자분들이 여러 번 항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암이 이게 작아지거나 정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약 2주 내지 4주간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는 로터스 즉 태을항암전과 체질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치료 전에 종양표지자나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후에 2주나 4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종양표지자나 영상학적 검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 즉 더 이상 종양이 자라나지 않거나 종양표지자가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종양표지자가 떨어지거나 혹은 영상학적 검사에서 암의 종기가 축소될 경우엔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이러한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지속한 다음에 암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판정되면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환자분들이 장기 생존을 유도하실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기암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뭐 대학병원이나 암센터 같은 곳에서 항암 치료가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항암 치료를 원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권유드리는 편인데요.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고용암 중에서도 항암 치료에 대한 성적이 매우 나쁜 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이라든가 췌장암이라든가 담도 담관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독성항암제나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치료를 해도 생존기간의 연장이 그렇게 확실치 않고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비록 환자분들이 생각을 할 수 내가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 없겠다. 그래서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항암치료 후에도 계속 암이 자란다면 한 번쯤은 이런 저희 럭셀레카 한의원 치료를 고려해 보시고 이것을 다시 안정병변이나 가능하다면 부분간에 완전간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